오늘 리뷰할 차량 바로 전기차인 아이오닉 5입니다. 뭐 이미지 영상 많이 보셨죠? 아마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외부에서 보니까 그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슈퍼카를 탔을 때, 어떤 비싼 차를 탔을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아요. 지나가는 분들이 다 쳐다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나 이거 계약했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오닉 5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외관부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 5는 이 가니쉬들과의 조화를 생각하셔서 외장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진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산뜻하거나 좀 밝은 이런 느낌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외장 컬러 신중히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저희 아들이 보자마자 좀 되게 신기하다, 로보트가 이렇게 해서 눈 딱 뜨고서는 쫙 올라오는 것 같다, 왠지 변신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측면 한번 보시죠. 꽤 부풀어 있는 약간 몸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오닉 5입니다. CUV스러운 이런 몸체 가지고 있는 예전의 차량들, 산타모라든지 뭐 카렌스, 뭐 카스타, 이런 차량들 너무 옛날 차량들인가요? 아쉽게도 단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무래도 실용성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지만 그만큼 외관에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부푼 외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서 좀 세련돼 보이시나요? 네, 그만큼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두 가지 포인트는 역시나 이 사이드미러, 디지털 사이드미러고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들도 많이 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휠, 독특하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보면 볼수록 눈이 가고요.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도요,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들은 이렇게 방패 휠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방패휠 같지 않아. 너무 멋있어요. 큰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날렵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 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C필러 이후의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트렁크 라인 자체만 봤을 때는 꽤 스포티하게 누워있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특히나 요 짐 뒤쪽에 아이오닉으로 하얀색으로 레터링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가니쉬 부분이 이 외장 컬러와의 조화를 정말 후면에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면부보다도 이 후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시원시원하게 열리죠. 183인 제가 지나다녀도 될 정도로 시원하게 개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여기 좀 답답해 보이니까 여기 지금 파라그래 박스가 보이는데요. 저희 앞으로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협찬까지 받았습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들을 전달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를 하나 넣었는데도 보시면은 공간이 꽤 비좁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오닉 5는 외부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운전 1열과 2열 승차하는 공간은 굉장히 넓은 데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은 꽤 협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드를 들더라도 딱히 수납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차박을 지금 가야 하는 임무를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진짜 굉장히 지금 고민되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좀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지금 최대로 2열 시트를 앞으로 슬라이딩 한 거거든요. 슬라이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만큼 짐을 더 밀어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간, 그러니까 높이 공간도 이만큼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2열 시트를 슬라이딩해서 앞으로 보내서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좀 유동성 있게끔 테트리스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열을 폴딩한 상태에서는 풀플랫은 되었지만 평탄화가 살짝 상향하는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폴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폴딩된 상태에서도 앞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이 비기는 하지만 뭔가 지지를 하거나 또는 비워놓은 채로 에어매트, 딱딱한 에어매트를 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길이 부분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은 패밀리카로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빙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실내에 들어왔었을 때 전체의 느낌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자동차의 실내라기보다는 약간 거실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비전 루프를 열게 되면 이게 상하로 이렇게 열리는데 마치 커튼을 좌우로 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어설피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어서 가운데 바가 있느니 차라리 이렇게 창으로, 올창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밀리카로서 있어야 할 것들, 네, 2열의 송풍구 B필러에 위치해 있고요. 매뉴얼 서컨튼,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USB 포트 2개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V2L을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거죠. 시트가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요 리클라이닝까지는 보통 다 합니다, 아이들 기준으로. 근데 수동으로 슬라이딩 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못해요. 왜냐면 올리고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 모션 자체가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뒤로 전동으로 되니까 조절을 해가면서 움직일 수 있더라,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시트의 감촉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착자감이 막 물렁하거나 소프트한 느낌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좀 하드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헤드레스트만큼은 또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꽤 착자했을 때의 느낌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시트의 높이가, 제 여기 지금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높이가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앉기에는 이 발이 뜨지 않고 바닥 매트에 딱 닿을 수 있게끔 좀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저처럼 좀 이렇게 벌리지 않는 이상 여기 안 닿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시트가 일반 SUV가 아닌 승용차 시트의 높이만큼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리클라인 부분은 국산차의 장점이죠. 국산차는 진짜 웬만하면 리클라인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편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니버셜 아일랜드거든요. 바로 이 가운데 콘솔이 앞뒤로 움직여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팔이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뒷좌석에 계신 분들이 이걸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따로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뒤로 움직였을 때, 네, 여기까지 이동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현재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는 글쎄 신기하긴 한데 뭐 이거 얼마나 어떻게 쓰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이전까지 써본 적도 없고 이런 형태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런 형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건 맞지만 딱히 뒷좌석 사람에게 유리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막말로 뒤로 움직였는데 여기에 컵홀더를 있어서 뭐 컵을 넣을 수 있다라든지, 또는 어떤 거를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든지, 또는 수납을 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 2열 승객에게 도움되는 건 사실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오픈은 되지만 이 오픈도 최대한 열린다거나 뭐 어떻게 변형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 아래쪽에 레일이 있는 거니까 탈착도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구조물을 애프터마켓에서 개발하게 되면 여기다 얹을 수도 있게 되겠죠. 네,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미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미 영상으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글로브 박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가구처럼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트인데요. 자, 측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제가 누르게 되면 뒷좌석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 후, 물론 당연히 운전석도 똑같이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언제 제일 많이 취할 거 같냐? 아무래도
충전을 할 때 많이 취할 것 같고요. 의아스러운 거는 원래 자세까지 돌아왔는데 이제 이 시트가 너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앞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제 아들이 잠깐 탔었는데 이렇게 종아리 받침을 올렸거든요. 그럼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요게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앉은 상태에서도 다리를 좀 이렇게 지탱을 해서 내 다리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 좀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좀 더 길고,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만 더 올라왔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힙 부분의 연장, 그러니까 키 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트의 힙 부분 확장을 좀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183인 제 기준으로 앉았을 때 어떠신가요? 거의 여기 꺾이는 부분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릴렉션 시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트 자체가 큽니다. 시트 자체가 커요. 그 얘기는 키가 조금 작은 여성분들 또는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이 여기 앉았을 경우에는 시트가 너무 커서 나 좀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확장을 해서 쓰기 때문에. 하지만 저보다 작으신 분들, 170 이하인 분들이 시트에 앉아서 운전할 때는 뭔가 자꾸 여기에 걸려서 좀 불편한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를 처음에 주행했었을 때 너무 긴장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이드미러, 뒤터 사이드미러 때문이거든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위치가 저희가 항상 눈이 가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좌측으로 눈이 딱 하면 있는데 위치한 게 사이드미러였거든요. 그보다 좀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이 자꾸 시선을 아래로 가야 되니까 이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며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눈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요. 눈이 자연스럽게 가서 후방을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함이 없고요. 더군다나 사각지대가 없다 보니까 후방을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사이드미러를 볼 때 축 후방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다라기보다는 이 사이드미러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게끔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둘레를 전부 다. 근데 이 눈을 아래로 내리니까 이 부분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뒤터 사이드미러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람들이 좀 걱정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좀 짧다라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짧은 것도 아닌데 아직은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전기차를 몰면서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몇 프로 정도 남으면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저희 에디터들 같은 경우에는 9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만 타면은 일단 무선 충전기 위에다가 무조건 핸드폰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근데 아시잖아요, 제 성격이 어떤지. 저는 핸드폰 배터리가 5% 남거나 10%가 남아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정 급할 때 꼽아놓고 쓰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잘 때도 심지어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낮에 잠깐 충전을 해서 제 핸드폰은 배터리가 항상 25% 아니면 5%예요. 그런 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도 차량 잔유 배터리가 용량이 지금 18%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72km로 뜹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은 아마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합니다. 400km가 넘는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야 할 아이오닉 5에게는 사실은 길면 길수록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우리는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장거리로 이동도 해야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패밀리카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아이오닉 5를 칭찬하고 세계의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5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고속 충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
2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18분이면 가능하다라는 그 부분. 물론 아직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점점 그 인프라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충전소에 가서 할 수 있는 주유하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느긋한 사람들은 한번 가서 20%에서 80%로 충전을 하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한 30%나 40% 남았을 때 80%까지 충전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한 10분이면 본인이 원하는 용량만큼 충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위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빗자루 또 켜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바람이 안 오는 것 같죠? 그렇다고 조절도 못 하겠죠? 왜냐면 제가 바람이 너무 세게 오는 걸 좀 싫어서 좀 줄여놨거든요. 구석에 타신 분은 송풍의 양을 좀 조절하고 싶거나 온도를 조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현대기아차에서 나온 4천만 원 이상 되는 차량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지금 딱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그런 작은 불편함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 루프가 썬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아무래도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비전 루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전에 실내하면서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하고 좋다.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1%, 1W가 굉장히 소중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이브리드를 리뷰를 하면서는 사실 솔라루프를 하지 마셔라. 근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기억나지 않는데 100 몇십만 원을 들여서 한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그 돈만큼의 효율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방전이 될까봐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잠깐이라도 충전하는 그 충전 용량이 굉장히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30만 원이 되는 그런 비용이 부담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왜 모든 전기차들이 테슬라를 라이벌로 두고 있는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요. 그럼에도 테슬라랑 비교해서 아직도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들은 바로 소프트웨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TA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수시로 업데이트, 비용만 내면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설치해서 내 차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장성. 사실 아이오닉은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뭐 예를 들어서 캠핑 모드라든지 뭐 팬 모드,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동력 성능과 관련된 제로백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직은 좀 더 보수적인, 그럼에도 보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V2L, 배터리를 마음껏 가져다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상 보증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도 많이 좀 보수적이지 않나. 그래서 노란불이 보여서 정차를 했습니다. 좀 급하게. 가속력 테슬라보다 좀 느리다. 이유는 테슬라가 워낙 유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오닉만 봤을 때 부족함 없이 발진과 급가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걸로 비교를 하자면은 뭐 소나타 터보 같은 거, 이런 거 모으는 것만큼 가속력을 유지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성능, 요즘에 출시된 차들만큼 잘 쓴다. 네, 요즘 기본기가 현대차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달리고 쓰고는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의아했던 거 바로 승차감 부분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출시된 모든 차들이 대부분이 다 하드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지금 현재 아이오닉의 서스펜션 세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소프트하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컴포트하게 넘어가고, 약간 출렁 이러면서도 운전자에게 충격 없이 아주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스포츠 모드로 운전하게 되면 그 속도에는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에 걸맞는 서스펜션 세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본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저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이보다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시거나 전기차의 어떤 급가속력에 나는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차량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서스펜션 세팅이 차가 조금 좀 뒤뚱거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와이프를 뒤쪽에 태웠었을 때 뭐 긴 시간 주행한 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을 주행했었을 때 정숙성과 승차감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예. 실내 공간도 워낙 넓고, 그 다음에 시트의 크기도 크고, 리클라이닝도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숙성, 승차감,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 잠깐 동안 만족을 줬던 것 같아요. 자,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스티어링 휠의 각도가 회전 반경이 너무 커요.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뭐 이렇게 긴 차들만 운전했던 제가 느끼기에도 회전 반경이 꽤 큰 느낌입니다. 이렇게 회전 반경이 크니까 앞으로 좀 더 다음에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될 때는 이 뒷바퀴 조향까지 좀 넣어줘서 회전 반경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에코 모드였으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잠깐 한번 해보면, 오, 네, 붙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네, 2000cc 터보를 모은 듯한 그런 가속력을 보여준다라고 했지만 그보다 초반 발진 승력이 더 뛰어난 모터잖아요. 토크를 한 번에 몰아치기 때문에 등에 확 붙으면서 가속을 심하게 하고 있구나, 굉장한 가속력을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오너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굉장한 고성능 퍼포먼스 차량을 모으시는 분들이 아닐까. 근데 일반적인 오너분들에게는 충분한 가속력을 보여준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뒤에서 16% 남았다고 조바심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 뭐.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이게 조바심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16% 남았는데 막 가속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번 충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운데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검색이 돼요. 꽤 많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곳에 가서 내가 충전을 할 수 있는 순서가 될 수 있는지, 바로 충전할 수 있는지 대기 없이,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충전 중이다, 비어있다까지 뜬다면 바로 이동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이동했는데 충전을 이제 막 걸었거나 또는 급속 충전이 안 되는 뭐 PHEV라든지 완속 충전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싶으면 4-5시간은 그냥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면 또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그나마 아는 곳이죠. 예. 강서에 위치한 푸조 전시장 뒤쪽에 충전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충전하는 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이동을 해서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의 충전구는 뒤쪽 우측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네, 그래서 여기를 열고,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푸조의 3008 SUV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높이나 이런 부분이 살짝 전면 부분은 높지만 이렇게 루프 쪽만 보게 된다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충전을 걸어 놓은 상태고 충전이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충전을 시작합니다 라고 안내 멘트는 친절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는 부분은 가까이 오시면 여기 인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지금 한 칸 불 들어온 거 보시나요? 이게 여기까지 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충전이 완료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된 상태를, 충전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이오닉 5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들을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카티가 봤을 때 다른 시선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희 오늘 장거리를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차박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루프 백을 달아서 물건을 좀 싣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예, 저희에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